매주 목요일 미국 이민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조문경 변호사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H1B 취업 비자 쿼터가 이제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H1B 비자 추첨은 끝났어요, 사실은. 그렇긴 하죠. 봄에 하잖아요, 원래. 봄에 3월 29일이요. 그렇죠. 3월 29일에 하는데 날짜도 있군요. 네. 어떤 일이 있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추첨을 3월 29일에 하고 그다음에 4월, 5월, 6월 3달 동안 접수를 받고 나서 이게 좀 그러니까 이미 뽑아놨는데 다 접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 2차 추첨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7월에 추첨한 다음에 7, 8, 9, 10까지 받고 11월에 또 3차 추첨을 했어요. 세 번에 걸쳐서 추첨을 했는데 그게 원래 이제 루틴이었군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추첨에 이제 당첨이 안 된 신청자들이 혹시 2차, 3차 추첨이 있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던 게 뭐냐면 3월 29일에 추첨을 하면서 무려 48만 7천 개? 굉장히 많은 숫자가 48만 3,927건 그래서 48만 4천여 개가 들어왔는데 역대 최고예요. 쿼터가 몇 개냐면 학사 쿼터 6만 5천, 석사 2만에서 8만 5천인데 48만 4천 개가 들어온 거예요. 10만도 안 되는데. 그렇죠. 10만도 안 되는데 그래서 12만 7,600건을 뽑았습니다. 그때. 그때. 그래서 왜냐면 예전에 당첨이 됐으나 추첨도 안 하고 또는 당첨은 됐으나 신청은 했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나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많이 넉넉하게는 뽑았어요. 뽑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뽑으면서 아마도 굉장히 넉넉하게 뽑았기 때문에 다른 2차, 3차 추첨은 없을 거라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8월 23일 엊그제죠. 이제 이민국에서 쐐기를 딱 박았습니다. 자, 2023년 회계연도 H1B 추첨했고 오늘부로 모두 이 쿼터가 전부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종결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첨이 안 된 사람들은 추첨이 안 됐다가 아니라 그냥 오픈된 채로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또 뭐 추첨해서 또 당첨될 수도 있으니까 작년처럼. 근데 이미 이제 다 이제 클로즈 시킨다고 발표를 엊그제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거의 신청한 사람 중에 그만둔 사람이 거의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많이 뽑았어요. 12만 7,600개를 뽑았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좀 많이 뽑았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남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남는 게 없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쿼터 6만 5천 개가 다 충족이 된 거죠. 8만 5천 개가. 그래서 12만 7,600건 중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을 테고 신청을 했는데 디나이가 된 경우도 있을 테고 어쨌든 간에 이 회계연도에 내년 9월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23년 회계연도에 배정된 쿼터는 전부 다 위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한테는 이제 뭐 이제 완전히 쐐기를 박는 그런 이제 기대가 다 사라졌네. 엊그제 났는데요. 사실 뭐 저희 H1B 유례 없이 지금 많은 양의 그 신청서가 접수가 이번이 최고예요. 역대 최고예요. 진짜요? 48만 4천여 개라는 거는요.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몇 배인 거예요, 도대체. 그만큼 대학을 졸업을 하고 여기서 취업을 하려는데 비자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작년에가 30몇만 개였는데 뭐 작년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지금 늘은 거죠. 작년에도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근데 더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뭐 꼭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졸업한 사람도 자격이 되니까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뭔가 전문직으로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난간에 봉착을 한 거죠. 그러네요. 우리가 사실은 어느 기업이나 뭐 회사 뭐 크고 작은 건 간에 고용이 돼서 그런 잡 오퍼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나는 일이고 나의 앞으로의 커리어의 시작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굉장히 축하할 일인데 그게 비자가 없어서 그 오퍼를 못 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거는 얼마나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미 또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면 일단 OPT라는 그 1년 훈련 그 연수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뭐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다가 취업비자 스폰서십을 받아서 취업비자에 신청을 하고 앞으로 나는 3년 그다음에 또 3년 일을 하고 또 기회 봐서 이제 영주권 취업 영주권 스폰서십 받아서 영주권자가 되고 그다음에 시민권자가 되고 그래서 이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게 이제 루틴처럼 됐는데
제일 처음 취업 비자에서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경쟁률이 심하지 않았는데 정말 옛날에는 그냥 선착순으로 받았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럴 와. 때가 예, 꽤 있었어요. 와. 5년, 6년까지만 해도 다음 해,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접수를 받는데 그 다음에 뭐 2월, 3월까지도 문호가 열려 있고 그랬었어요. 계속해서 열려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이제 2008년부터 뭐 7년, 8년, 9년 이렇게 추첨이 시작되더니 점점점 이 경쟁이 심화돼 갖고 늘어나는구나. 무려 지금 뭐 43만 4천 개까지 그 신청 건수가 도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안 된 분들, 이제 완전히 안 어떡해요, 된 그런 분들은 분들은? 이제 OPT가 끝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OPT를 시작을 하고 있는 분들도 요번에 추첨에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졸업을 뭐 5월에 하고 그러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나의 이제 진로를 잡아야 되는데 요즘은 고용주들도 워낙 이 추천 경쟁률이 심화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을 뽑을 때 네. 이 직원을 앞으로 계속 리테인을 할지 어쩔지를 굉장히 고민을 해요. 취업 비자가 안 되면 할 수가 안 없는 거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예. 고용주 입장에서도 저희한테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일단 그 다른 그 대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만 짚어볼게요. 네. 우선은 미국에서 학교를 안 나오고 해외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음. 사람들도 취업 비자에 그 할 수 자격이 있고. 되니까 네. 그런 분들은 해외에서 나온 사람들은 취업 그러니까 연수생 비자, 인턴이나 트레이니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 J1이라고 해서. 그래서 J1 비자로 올 수가 있는 길이 있고요. 네. 미국에서 나왔다 그러면 J1 대신에 H3라는 트레이니 비자가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트레이니예요. 그래서 OPT라는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 그 기간을 1년을 했는데 그것을 연장선으로 볼 수가 한 있겠죠.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H3 비자라든지 J1 비자라는 거는 딱히 또 쿼터가 딱 정해져 있어서 추첨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신청하시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비자인데 뭐 쉬운 거는 아니에요. H3 그래요? 왜 이런 트레이닝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뭐 이런 거를 그거를 다 해야 입증을 되는, 하셔야 되고 소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그 클라이언트들이 많으니까 한국 기업들이 많아요.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는 네. 그런 한국 기업은 직원을 E2로 뽑을 수가 있어. E2 진짜요? E2라고 하면 E2 투자 무슨 아니에요? 소액 투자 비자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비자도 있고요. E2 직원 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투자를 해서 세워진 기업, 뭐 대기업도 다 될 수가 있고요. 뭐 중소기업도 그 회사의 주인이, 그러니까 그 회사의 오너가 한국의 기업이나 한국 분인, 정말 한국분, 영주권자 말고 그런 데 많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해서 회사 세워서 미국 지상사. 그렇죠. 법인은 네. 한국에 있는데 여기 지상사로 와 있는 그렇죠. 그런 회사.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상사에는 주재원들만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한국 회사 하면 한국 직원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게 E2 직원 비자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 아까 2번, 뭐 3번씩 떨어진 H1B에 떨어진 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대기업이에요. 거기서 그럼 다른 대안으로 우리가 그냥 E2 비자 하겠다. 이 직원을 E2 직원 비자로 고용을 하겠다고 해서 E2로 돌린 게 꽤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는 한국의 회사래야지만 해당이 되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뭐 한국 회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회사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세워진 완전 미국 회사면 아무리 한국인이 그러니까 오너래도 한국 그 영주권자, 그러니까 한국인이지만 영주권자거나 아니면 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인이거나 이런 데는 안 되지만 순수 한국인이 소유주로 있다거나 아니면 한국 기업이 모기업이 한국에 있는 회사라면 가능하다. E2 직원 비자로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그렇게 돌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H1B 비자가 더 좋으니까 먼저 H1B를 트라이를 해 보시는데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그 E2 비자 또는 무역하는 회사면 E1 직원 비자가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뭐 J1이나 H3나 E2 비자 이렇게 해놨다가 다시 H1B를 또 그래도 되죠. 이렇게 내년에 되죠. 이렇게 한번 해봐도 되고 그런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E2 비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5년을 줘요. 그래서 5년 그래요? 비자를 주니까 한국에서 할 경우,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할 경우 여기서 하면 2년을 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냥 5년 받은 사람들은
대기업 같은 데는요, 한국에 가서 영사 인터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그렇긴 하네. 어느 기업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그냥 한국에 뭐 출장 간다 아니면 휴가 간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또 인터뷰를 해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면 해외여행도 자유롭거든요. 여기서 이투로 바꾸면 해외여행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점도 있고 해서 한국에 있는 그 주한미 대사관으로 그 비자 인터뷰를 하러 많이 보내는데 뭐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선택할 일이고, 그러면 보통은 5년 비자를 주니까 오히려 H1B 비자 3년보다는 기간이 길어서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받으면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또 다른 비자로 나중에 H1B 물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E2 비자로 좀 전환을 할 수 있는 분은 그런 방법도 자격이 있다. 되는지 한번 그거를 좀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지상사 한국에 이제 법인이 있고 여기 지상사에 나와 있는 한국 그 기업들도 H1B 비자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해줄 수 있죠. H1B 비자는 진짜요? 어디나 해줘요. 그래서 자격이 그거는 여기 미국이 아닌데도 미국 회사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아니죠. 지상사니까 미국 회사죠. 미국에 어쨌든 있죠. 여기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주인은, 그러니까 오너는 한국 회사인데도 회사이지만 여기에 세웠으니까 미국 회사죠. H1B도 가능하고. 그렇죠. 가능하죠. 사실 H1B는 회사보다는 본인의 자격이 더 중요해요. 내가 정말 H1B 전문직 그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그런 대학 학위를 가졌냐, 전공이 전문직 그 전공이냐라는 그러네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국문과를 나왔다. 이러면 할 게 없어요, 별로. 그런데 국문과 영문과를 나온 분이 저희가 한 경우에 무슨 이커머스 회사에 뭐 컨텐츠 에디터 같은 이런 것도 했어요. 왜냐면은 이커머스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는데 여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런 디스크립션을 쓰는 건데 영어와 한국어로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이커머스의 그 컨텐트 에디터라고 그렇게 좀, 그러니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은 전공은 뭐고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은 이거니까 이걸 어떻게 매치시켜서 전문직으로 승화시키느냐. 그게 변호사님의 일인 거죠. 굉장히 그게 중요하고 그거를 뭐 허위로 하면 절대로 안 되지만 이렇게 보기에 왜냐하면 어떻게 설득력 있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글로 물론 글로 쓰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게 H1B에 굉장히 그 에센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H1B는 회사보다는 그렇게 이제 개인이 가진 그런 전공 자체가 중요한 건데, E2 같은 경우는 그 일단 회사가 자격이 되느냐, 한국의 기업이 50% 이상을 가지고 있느냐. 50%면 돼요. 50%는 돼요. 50%면 49%는 안 되는데 50%는 한국 기업이고 50%는 미국 기업이라도 돼요. 그렇게 해서 딱 50%만 갖고 있으면 E2 비자가 가능하다. 직원 비자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하시는 분이 O1 비자를 하세요. 그래서 H1B 하다가 H1B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O1으로 돌리는데, 이제 O1은 그 extraordinary ability라고 굉장히 특별한 그런 능력을 어떤 분야에 가진 사람이 있어서 예술가들이 사실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H1B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직종이 그래픽 디자이너나 이런 디자인 계통이 많이 있어요. 약간 뭐, 예술 쪽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뭐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거나 무슨 뭐 경연대회에 나가서 좀 상을 받았거나, 그다음에 내 포트폴리오 굉장히 좀 화려해가지고 이런 걸 좀 내세울 수 있다거나, 그러면 그 O1 비자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컨텐츠 에디터 그분도 사실 그 전에 O1 비자를 하셨었어요. 내가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이 방면에서는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걸 해서 O1 비자를 하시다가 또 H1B 비자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O1 비자는 스폰서는 있어야 돼요. 스폰서는 있어야 되지만 O1 비자는 H1B 비자랑은 틀리게 내가 약간 그 셀프 임플로이먼트처럼 한 사람한테 종속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쪽 회사 저쪽 회사 좀 이렇게 약간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거를 마련해 두고 있어요. O1은. 그래서 H1B보다 자격이 된다면 O1 비자가 훨씬 더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로움을 준다고 그럴 할까?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럴 수 있는 비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자들을 받아서 여기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면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영주권으로 가야 되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사실 지금 OPT인 분들, 특히 이제 STEM이라고 해서 그 기술, 뭐 과학, 뭐 수학 이런 분야의 전공을 가지신 분들은 OPT가 1년이 아니라 3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3년 동안 일을 하시게 되는데 고용주한테 잘 얘기를 해서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내 능력이 탁월하면 회사에서도 나를 붙잡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H1B가 굉장히 되기 어렵다는 거. 지금 뭐 적어도 4대 1인데 뭐 석사 같은 진짜. 경우는 2번 추첨을 하니까 추첨에 당첨된 률이 더 높아서 일반 학사는 4대 1이 아니라 거의 5대 1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5명 중에 한 명만 되는 건데 그래서 딱 까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취업비자 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영주권을 좀 스폰서십을 먼저 시작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OPT가 되자마자 약간 뭐 그래도 뭐 얼마는 거쳐야겠죠. 시간은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영주권 스폰서십을 좀 제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신 게 내가 무슨 취업비자 뭐 E2라든지 아니면 H1B라든지 무슨 비자 취업비자 상태로 들어가야지 영주권을 시작할 수 있는 걸로 잘못 알고 계세요. 개인도 그렇고 회사의 고용주분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아니고 내가 학생 비자로 있다 하더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시작을 해서 내가 OPT로 있으면 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더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학생이에요. 내가 대학원 다녀요 지금. 대학에서 졸업하고 OPT하고 취업 기회도 없고 그래서 그래 MBA나 하고 좀 더 해보자. 대학원을 다니는데 예전에 OPT 일했던 회사에서 나 대학원 나오면 다시 고용을 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대학원 다니면서 영주권 진행을 시작을 하시고 대학원 졸업하는 대로 영주권이 그때쯤이면 이제 뭐 한 2년 요새는 뭐 문호가 닫혀 있는 건 비숙련직만 닫혀 있고 전문직이나 숙련직은 열려 있으니까 뭐 한 2년 안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바로 영주권으로 바로 가는 거. 그러면 그런 이제 방법도 괜찮겠다. 익스프레스 열차를 타고 가는 거죠. 중간에 안 거치고. 네. 정말 다들 그 영주권 받기 위한 그 과정들이 힘든데 그렇게 한번 어필을 해봐라.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일단 학교를 다니고 있다. 내가 앞으로 나는 학생 비자에서 바로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그걸 모르시는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어떤 오퍼가 있으면 그러니까 허위로 뭐 일도 안 할 건데 그러면 안 되지만 지금 일을 안 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영주권이 되면 내가 고용할 거다. 그런 의사를 보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영주권 돼서 일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바로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죠. 공부하고 하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OPT가 시작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내가 미국에 남아서 어떻게 커리어를 쌓고 어떻게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조금 좀 빨리 하셔가지고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졸업을 하는 대로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 이런 데 밝으신 분들은요. 우리 아이가 지금 3학년인데요. 4학년인데요. 또는 대학원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렇게 컨설테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맞아요. 요즘에는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좀 할 수 있으시면 빨리빨리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낫고 물론 그렇지만 H1B로 가셨던 분들 올해 쿼터는 다 이미 소진이 이제 종료됐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으시고 또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는 것을 모색을 해보시고요. 오늘 다양한 방법 알려주셨으니까 변호사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방법 찾아질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조문경 변호사님과 이민법에 대한 얘기들 해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